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수사를 마친 내란 특검이 오늘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은석 특검이 발표할 내용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계획 시점에 대한 판단이 담길 예정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에 마침표를 찍은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이 출범하고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 없었던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내용을 설명합니다. 조 특검의 결과 보고는 20분가량 분량으로 예상되고 내란 특검 수사의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최초 계획 시점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던 조 특검은 특검에 임명된 뒤 계엄의 피해자는 온 국민이라며 특혜 없는 수사를 강조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을 향한 조 특검의 마지막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특검이 낼 자료에는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과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한 의혹들에 대한 통계치도 들어갈 전망입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와 군 등 대부분 파견 인력들은 복귀하지만 조은석 특검을 비롯한 20-30명 규모 검사 등 일부 인력들은 남아 공소 유지 업무를 이어갑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내란 특검이 남긴 건 사상 초유의 재판 중계도 있습니다. 법정 모습이 공개되면서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과 계엄의 밤 대통령실 상황을 더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구수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공개석상인 법정에 85일 만에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머리카락은 희고 살은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전례 없던 재판 중계로 윤 전 대통령과 특검에 기소한 피고인들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예,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18일. 이어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핵심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도 던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군 장성이 모인 술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는지를 두고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작심 발언이 나왔습니다. 술 많이 먹었죠? 그날.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홍장관 전 국정원 1차 장관은 체포 명단을 놓고 언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거로 제출된 대통령실 CCTV도 중계를 통해 공개되면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모습이 소상하게 알려졌습니다. 대국민 담화 발표 직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는 국무위원은 없었고 계엄이 선포된 뒤에는 단전 단수 등 구체적 지시를 하다라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재판 중계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 등 역사의 순간은 계속 기록될 예정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 절차는 다음 달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법정형이 높은 만큼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준비 기일이 열린 건 지난 2월 20일. 정식 재판이 시작된 뒤로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을 오가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네, 대선이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30차례 넘게 열린 공판에 군과 경찰 지휘부를 포함해 비상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핵심 증언이 형사법정에서도 대부분 확인됐습니다. 재구속된 이후 재판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신문부터 다시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지금에 와서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솔직히 말씀하면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과 7일, 9일까지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까지 진행될 전망인데 무엇보다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무겁게 처벌되는 데다 전직 대통령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재판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함께 출범한 3개의 특검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김건희 특별검사팀 수사는 오는 28일 마무리됩니다. 남은 과제가 산적해 일부 의혹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는 오는 28일로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범위가 16개 항목으로 방대한 만큼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의혹도 많습니다. 김건희 씨의 각종 금품 수수 의혹이 대표적인데 서희건설이 건넨 나토 3종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한 금 거북이, 로봇계 사업가가 전달한 고가시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준 고가 가방 관련 사건이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런 금품 공여 사건들의 경우 오는 17일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친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와 해군 함정 선상 파티, 종묘 차담회 등 김 씨가 연루된 다른 상당수 의혹도 이미 김 씨 조사까지 마쳐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만 막판에야 착수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무마 의혹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길어져 시간이 빠듯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 씨의 과거 수사팀에 대한 수사 등은 아직 한창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필요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사가 제때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인 점도 변수입니다. 결국 특검 내부에서도 일부 사건은 경찰로 이첩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처분을 종합해 발표하는 건 오는 26일이나 29일 가운데 하루가 될 전망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휴일에도 여야는 통일교 의혹을 두고 수싸움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를 각각 특검하자고 압박에 나섰고 민주당은 판 키우기용 정치 공세라며 경찰 수사가 먼저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 각각에 대해 이른바 쌍특검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과 통일교 간 단순 접촉을 넘어 금품 수수와 구조적 유착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건 당연하고 민중기 특검 역시 이젠 수사 주체에서 대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은 노골적으로 집권 여당의 하수인처럼 행동했다며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편파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양평군청 공무원에 대한 강압 수사 논란과 부적절한 주식 거래 의혹까지 벼르던 패를 모두 들고 나와 패키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편파 수사와 권한 남용, 인권 침해의 주체가 되었다면 이제는 즉각 특검을 해체하고 수사 대상으로 신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특검법 발의가 목표인데 뜻이 맞으면 누구라도 같이 하겠다며 개혁신당과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3지대 추천 특검을 거듭 주장하는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은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으니 남은 건 민주당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을 꺼내는 건 판 키우기 정치 공세라고 일축합니다. 특히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데 특검을 요구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밝혀지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단호히 조처할 거라며 이른바 뭉개기는 없을 거라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하지만 통일교 의혹이 여권까지 번지면서 2차 종합특검을 두고는 고심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통일교 의혹을 빼기엔 다소 궁색하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일단 추진 방침은 변함없다고 했지만 3대 특검이 모두 끝난 뒤 당정대 간 세부 조율을 통해 구체적 로드맵을 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내뱉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비상계엄에 사과한 국민의힘 25명은 극우 본당에서 뛰쳐나와 새로운 보수정당을 창당하라고 적었습니다. 특검이 끝나기도 전에 이어가자는 민주당과 특검을 특검하자는 국민의힘이 맞서는 형국입니다. 신속성과 정치 중립성이 생명인 특검 수사가 여야 첨예한 대치와 얽혀 공세 수단으로 변질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회에서는 3박 4일간 이어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치 전국이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본회의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올릴 계획인데 연말 입법 전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나흘째 이어진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쟁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내란에 이용됐던 불법 전단, 대북 전단 살포를 이대로 방치하자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퇴행적 행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역으로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냅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어느새 너무 유화적으로.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이 지나자 범여권은 토론을 강제 종결했고 곧바로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전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출 가산금리 부담을 줄이는 은행법에 이어 세 번째 법안까지 3박 4일간 입법 전쟁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여야 간의 갈등 법안들이 있어서 볼모같이 묶여져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간절히 통과를 원하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으로 여야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심부터 도입하고 법무부 장관의 판사 추천권을 배제하는 쪽으로 공감대는 모았고 위헌 소지가 있는지 외부 로펌의 자문도 구했는데 의원총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 외부 법률 자문의 결과는 당 대표께서 어제 받으셨습니다.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방향을 잡고 그리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반면 국민의힘은 이는 이재명 민주당의 1급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거라면서 이른바 8대 악법 가운데 맨 위에 올리고 릴레이 천막 농성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달라.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회가 이렇게 계속 필리버스터 전국으로 갈 이유도 없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귀국한 뒤 이르면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내내 극한 대결을 펼친 여야의 입법 전쟁도 이때 정점을 찍을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업무 보고에서 강한 질책을 잇따라 쏟아낸 걸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만방자하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국정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논의해야 할 부처 업무 보고를 갈라치기와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업무 보고 자리를 질타쇼로 만들고 있다며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야당 출신 사장에게 고압적이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정부 부처 혹은 기관 사이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질의응답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난중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야당이 그렇게만 바라보니 그렇게 보이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외화를 책갈피에 끼워 불법 반출하는 사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게 범죄 수법을 알려주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를 막겠다는 담당 기관의 답변까지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등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의장은 어제 제출한 사유서에서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전 세계 170여 개 나라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 CEO로서 공식 일정들이 있어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강한승 전 대표는 사건 발생 전인 5월 말 대표이사를 사임했다는 이유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SNS를 통해 하나같이 무책임하다며 위원장으로서 불출석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휴일 동안 큰 눈이 내린 덕유산은 눈을 즐기려는 등산객으로 붐볐습니다. 눈 뒤에 찾아온 반짝 추위는 오늘 출근길까지 이어집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덕유산 상고대가 화려하게 피어났습니다. 눈 무게로 무거워진 나뭇가지가 거센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휴일 동안 전북 무주 설천봉에는 14.8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눈 보러 온 등산객들에겐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오히려 반갑습니다. 오는 16일부터는 산불 조심 기간으로 한 달 동안 출입이 통제됐던 능선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많게는 7cm까지 눈이 예보됐던 서울은 예상보다 따뜻한 날씨로 비나 진눈깨비가 내려 휴일 동안 교통 대란은 없었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잔디 위에 살짝 눈이 내려앉는 수준이었습니다. 차가워진 공기는 월요일 출근길에도 이어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은 영하권 기온이 예상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 가운데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의 분포를 보이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 뒤에 이어진 국회 침투 등의 위법성이 형사 절차 안에서도 입증되느냐입니다. 여러 재판 가운데 다음 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처음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 수사의 성패는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탄핵 심판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계엄 선포 뒤에 일어난 국회 봉쇄, 선관위 침투 등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검이 출범하기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계엄에 직접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들이 기소됐는데 특검은 출범 직후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여주에는 물론 대통령실과 군 바깥으로 수사를 확장한 겁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가 내란인지를 넘어 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회의와 국회 등에서 벌어진 일들이 계엄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 재판은 모두 특검에서 맡아서 대응하고 있는데 여러 재판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건 한 전 총리 재판입니다. 특검이 이미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또 그 해제를 지연시켰다는 게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입니다. 유죄 판단을 위해서는 비상계엄이 위법했고 계엄 선포에 따른 활동들의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사건들은 판단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 전 총리 1심 판결이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세 번째 구속심사를 받게 됩니다. 내년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다가오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공수처가 전격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한 달여 만이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거란 예상을 깨고 윤 전 대통령은 불과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출범한 내란 특검이 두 차례 소환 조사를 거쳐 수사 개시 19일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고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법원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구속과 석방, 재구속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이후 바쁘게 진행된 수사와 재판, 어느덧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은 다음 달 18일입니다. 하지만 내란 재판 1심 선고는 일러야 2월쯤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풀려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이 법원에 또 한 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담당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한 겁니다. 법원은 오는 23일 구속 필요성을 따지기 위한 신문기일을 잡았고 윤 전 대통령은 세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특검으로부터 남은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에서는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이제 내란 특검의 남은 사건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넘겨받아 후속 수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특검법상 3대 특검은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수사 만료일로부터 3일 안에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합니다.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사건이 경찰에 이첩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비상계엄 당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특검이 시간 여유가 없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언급했던 만큼 경찰이 넘겨받을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 이첩 사건을 수사할 경찰 특별수사본부 전담팀은 아직 꾸려지지 않았는데 조만간 운영 기간과 인력 구성 등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처럼 사건 규모가 크거나 신속성이 필요하다면 특수본이 아니라 기존 수사팀에 배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통일교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 논란 등을 고려해 중대범죄수사과의 특별전담팀을 편성해 배당한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한 금품 지원 관련 폭로를 예고했다가 돌연 번복하면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2주 뒤 김건희 특검도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남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주요 일정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교역과 투자 등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외에 온라인 스캠 범죄 같은 초국가 범죄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함께 국가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과 실용외교, 교육, 약자 보호 등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논의해 총리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가 국방부 안에 꾸려집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군사, 경찰, 수사관 등 지원 인력을 포함해 4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내란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1심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광주도서관 붕괴 사고 작업자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도 예정됐는데요. 광주광역시는 관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유족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대형 철제 구조물과 콘크리트 더미가 황급히 달아나는 작업자를 덮칩니다. 2층 상판은 V자로 무너지면서 다른 작업자도 손쓸 겨를 없이 미끄러져 추락합니다. 매몰 작업자 4명은 필사적인 구조 작업에도 결국 모두 숨진 채 돌아왔습니다. 10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했던 구조당국은 수색 작업은 종료됐지만 안전사고에 대비해 현장 상주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구조 작업이 끝나자마자 시공사 등 6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주요 자료와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시공 과실과 건축 설계, 계약과 감리 등 공사 모든 과정을 샅샅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 초까지 국가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공도 여러 가지 작업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하고 있는 감리라든지 전반적인 상업 보고 체계 이런 거 다 발표해야 되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광역시도 주요 건설 현장 50여 곳을 긴급 점검합니다. 자체 발주한 5억 원 이상과 공정률 10%를 넘는 건설 현장으로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등이 대상입니다. 이번 공사의 시공, 감리, 발주 전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 살피고 법의 잣대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도서관 붕괴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장례 절차와 생활 지원 등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합동 분향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종이봉투에 넣어 대학교 기숙사 인근 야외에 버려 숨지게 한 외국인 유학생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내버려둔 20대 엄마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아들 A씨가 정신질환이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청조 씨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아온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해서 사기 범행에 이용당한 것에 가깝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로를 달리던 람보르기니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이번 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 외환 위기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데도 개인의 해외 투자 확대 등 달러 매수 수요가 쉽게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연평균 환율도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1,473.7원. 주간거래 종가 기준 지난달 평균 환율은 1,460.44원으로 외환위기였던 지난 1998년 3월 이후 월 평균 기준 가장 높았는데 최근 2주간 평균은 이보다도 더 높은 1,470.4원입니다. 지난 10월 추석 연휴 이후 본격 상승세를 탄 환율은 지난달부터는 1,450원 위에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문제는 달러 강세가 한풀 꺾였음에도 원화만 약세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시장에서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수 확대와 국민연금 해외 투자 등으로 달러 매수 수요가 쉽게 줄지 않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흐름도 심상치 않은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수입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2.6%나 오르면서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이 크고 원재료 가격이 올라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물가의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제 환율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여하튼 이것이 소비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이 그 농산물 원료를 구매하시는데 그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또 수입을 할 때는 할당 관세를 좀 해드린다거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원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평균 환율이 외환 위기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정책 대응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한때 고래잡이 전진 기지로 북적였던 울산 장생포에 다양한 체험시설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이미 갖춰진 관광시설과 더해져 국내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대교와 울산항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건물 옥상에 커다란 그네가 설치됐습니다. 14m 공중에 떠 서서히 움직이자 넘치는 긴장감으로 환호성이 절로 터집니다. 지난 9월 설치된 체험형 관광시설인 공중그네로 고래축제 기간 흥행하면서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밤에 타면 진짜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흔들리는 높이가 제가 울산에서 타본 것 중에 최고였습니다. 국내 고래관광 1번지인 장생포가 체험형 관광지로 거듭납니다. 공중그네는 물론 국내 최초로 자기 부상형 순환동형 카트와 공중보행교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내년에 운영될 카트는 길이 1.1km 레일을 최고 속력 시속 40km로 주행하는 시설로 고래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적용했습니다. 고래 등길은 공중그네와 카트 승차장을 연결하는 보행교로 지상 20m 높이에서 고래 문화마을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카트와 고래등길, 고래잠 숙소까지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에 있고요. 터널형 미디어 파사드인 더 웨브 사업까지 완성되고 나면 장생포가 미래를 잇는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고래잡이가 성행했던 시절 동네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삶이 넉넉하고 사람들로 붐볐던 장생포. 다양한 체험시설이 들어서는 장생포가 N명성을 되찾을 관광지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치킨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됩니다. BHC와 BBQ, 교촌 등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은 메뉴판에 그램이나 호 단위로 닭고기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 6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에 이어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방침입니다. 대대적 개편으로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던 카카오톡 친구 탭이 오늘부터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기존 친구 목록 형식과 지금의 격자형 SNS 피드 형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순차적 업데이트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과 중도 인출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는 2024년 퇴직연금 집계 결과가 발표됩니다. 올해 청년들의 삶의 질이 어땠는지를 담은 보고서 내용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채권과 단기자금 시장 등 주요 위험 요인을 살펴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향후 운영 방안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세계적인 관광지인 본다이 해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 포함 1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해변에선 유대교 명절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호주 정부는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리 위에서 검은 옷 입은 남자가 총을 난사합니다. 해변 옆 풀밭에선 공범인 다른 남자가 사람들 정면에서 총을 쏩니다. 자동차에 몸을 숨겼다가 용의자를 뒤에서 제압하고 총을 빼앗아 피해를 줄인 용감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총성과 구급차 소리, 비명 소리가 뒤섞이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테러의 현장이 됐습니다. B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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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thing, man, bomb, bomb. I look this, me, and one moment, the man in the gun, he say me this, me, I go before the car, yes. He aimed at you. Me, moi.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 6시 45분쯤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10명 넘게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 1명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다른 1명도 체포됐는데 중태입니다. 총격 당시 해변에서는 1000명 넘게 모인 유대교 명절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호주 경찰은 이 행사를 겨냥한 테러로 규정하고 범행 동기와 배후 세력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As part of the investigation and shortly after the shooting occurred, police located a vehicle in Campbell Parade at Bondi, which we believe has several improvised explosives. 이스라엘이 반유대주의를 방치했다며 호주 정부를 탓하자 호주 총리는 이날 테러가 모든 호주인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There is no place for this hate, violence and terrorism in our nation. Let me be clear. We will eradicate it. 호주는 총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이런 총격 테러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4월엔 본다이 해변 근처 대형 쇼핑몰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하면서 호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이번 테러 사건과 관련해 한인이나 한국인 관광객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세계 최초의 정식 임상 시험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종 간 장기 이식이 실제 치료를 향해 나아가는 첫 단계로 평가받는데 장기 부족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돼지 신장이 말기 신장 질환 환자에게 처음으로 이식됐습니다. 유전자 편집 덕분에 인간 유전자 6개가 추가돼 면역 수용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돼지 유전자 4개는 비활성화돼 거부 반응과 과성장 가능성도 줄었습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쌓인 경험과 데이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Is scientists placed gene-edited pig organs into the bodies of brain-dead people to see if they resisted rejection from their immune systems and could start to work. 축적한 자료를 통해 거부 반응과 기능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It really allowed us to develop a map of the physiology, the human physiology in response to a pig kidney or an organ from another species. 연구의 밑바탕에는 많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라는 기반이 있었습니다. I came to the idea of I think this is what my brother would want. So I offered my brother to them.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FDA는 첫 정식 임상 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초기 6명, 이후 안전성이 확인되면 최대 50명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종 장기 이식은 이제 실험 단계를 넘어 정식 임상 시험이라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임상 과정에서의 생존율과 면역 반응, 부작용 여부가 이 기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 부족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안전 보장이 있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독일 베를린에 도착하기 전 취재진에게 애초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열망은 진정한 안전 보장 때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로선 미국으로부터 나토 집단방위 조항과 같은 양자 안전 보장, 그리고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기회라며 이는 우리로선 이미 타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당국이 저출산 대응책으로 내년부터 출산 과정의 모든 개인 부담을 없애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커 국가의료보장국장은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안고 퇴원할 때까지 의료보험 리스트에 있는 모든 비용의 본인 부담금을 없애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선 동북지역 지린성을 비롯해 동부 장수성, 산둥성 등 7개 성이 정책 범인의 입원분만 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규제 강화 논의에 나서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가 심사도 엄격해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르면 내년부터 유학생 입국 후 취약 상황 등을 확인하는 뒤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을 개별 심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서울은 영하 2.9도를 보이는 가운데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까지 충청 이남 서해안에서는 빗방울이나 눈날림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하늘빛만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2.9도, 대구 1.2도, 광주 1.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구 9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일부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요. 추위가 풀리면서 일부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